하리칸에 토트넘에 새로 영입한 신입자원 하리칸에가 칸에 데뷔골. 와! 칸에! 하리칸에 2골! 이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선수 영입 잘했네. 바로 갔다. 야, 바로 갔다. 로셀소 3대0. 다행입니다. 괜찮은데요. 가볍습니다. 손흥민 선수 잘 달립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울버햄튼과 경기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모습보다는 좀 폭발력이 다 터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것도 좀 있으셨고, 또 경기 끝나고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뒷근육 쪽에 까만색 테이핑을 해가지고 야, 이거 혹시 햄스트링에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래서 폭발적으로 못 뛰었나? 이런 이제 좀 다 우려가 좀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대표팀 선발 문제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 구단도 이야기를 했고, 선수 본인도 뭐 큰 문제 아니야 라고 해서 진짜 괜찮나?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론 그래도 나 경기 한번 뛰는 거 보고 싶어. 이게 실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 대표팀 A매치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좀 있으셨는데, 토트넘이 지난 새벽에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전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쉬거나 교체 투입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후반전 한 72분 정도에 해리케인 대신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뛰었는데 좋네요. 예, 잘 뜁니다. 가볍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몸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순간적인 가속 스피드 확 따고 뛸 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진짜 잘하는 거. 스프린트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쭉쭉쭉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옵사이드 라인 빠져가지고 확 빠져들어가는 거 딱 보면서 문제 없네. 특히 햄스트링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힘 딱 딛고 못해요. 그 정도 한다는 얘기는 문제 없다는 거고요. 또 진짜 아쉬웠던 거, 로셀소의 패스 받아가지고 라인 깨고 들어가가지고 골키퍼하고 거의 1대1 장면, 그죠? 그거 라인 딱 밟고 들어간 손흥민도 좋았고, 그걸 보고 딱 찔러줬던 로셀소도 진짜 좋은 연결이었거든요. 그게 딱 걸리긴 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됐네, 문제 없겠네. 사실 그 테이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붕대를 감거나 아니면 아예 못 뛰어요. 테이핑은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손목 보호대 같은 거 차잖아요. 테니스 같은 거 치면. 여기에 무슨 팔목에 부상이면 테니스 못 치죠. 근데 이제 힘을 딱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보호대인데, 그런 보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 딱 보시면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또 왼쪽 무릎 쪽에 약간의 테이핑이 하나 있었고, 또 경기 도중에 쓰러져가지고 요쪽 팔꿈치 여기 왼쪽 팔에 탁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전기 오르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하면 여기 확 오르는, 큰 문제 아닙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 뛰는 거 보면서는 됐네 싶었습니다. 잘 뛰었고요. 이제 정확하게 한 3일 정도 쉬나요? 일요일 밤에 와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를 일단 선발이 아니었고 후반에 잠깐 20분 정도 뛰었기 때문에 와포드 경기는 이제 선발로 뛰게 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 시간들, 폭발력들, 혹은 돌아온 해리케인과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또 이번 경기 잘했던 힐과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할 때는 또 좋은 우리가 플레이를 한번 지켜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선 조별리그를 가게 된 건데, 역시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구 해리케인, 현 하리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카네가, 사실상 그 새로 영입한 선수와 같지 않습니까? 토트넘을 거의 떠날 뻔하다가 잔류를 선언한 하리카네. 케인이 지난번 이제 주말 경기를 통해서는 이제 교체로 살짝 뛰었고,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 경기 올 시즌 토트넘의 첫 선발 경기로 해리케인이 뛴 건데, 역시 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과 도움왕을 석권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감 탁 해주네요. 잘해요. 혼자 2골을 넣으면서 3대0을 좀 이끄는 건데, 해리케인이 이렇게 잘해준 것은 저는 토트넘에게나 손흥민 선수에게나 앞으로 미칠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봐요. 이번에 4-3-3을 섰는데, 해리케인이 4-3-3에서 중심에 섰단 말이죠. 원톱으로 쓰고, 이쪽 왼쪽에는 좀 아쉬워요. 세세뇽 좀 터져야 되는데, 플럼 시절에 그렇게 잘했던 유망주인데 좀처럼 안 터지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루카스 모우라, 요 톱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원톱으로서도 볼이 왔을 때 침투에 들어가서 상대를 계속 눌러주는 플레이, 말 그대로 9번의 역할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 보여줬던 게 뭐냐면 역시 해리케인이 많이 보여주는 건데, 해리케인은 9번이면서도 9번이 아닌 플레이도 하잖아요. 9.5번 더 내려와가지고 가짜 9번처럼 플레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 오히려 다른 쪽 선수들, 양쪽에 있었던 세센용이나 루카스 모라 혹은 2선 쪽에 있었던 힐과 로셀소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해리케인은 미드필더 쪽으로 빠지고 다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손케이의 호흡을 볼 때 케인이 밑으로 빠지면 사이드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무리뉴 감독 시절 때도 있었는데, 이런 플레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풋볼 런던도 이번 경기 딱 끝나고 나서 최고점인 9점을 해리케인이 딱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는 야, 이거는 토트넘에게 일단 크겠다. 토트넘이, 그러니까 지금 누누 감독이 자기 컨셉이 분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수비를 딱 하다가 아주 빠른 속공을 통해 상대를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게 맨시티 경기에는 좀 먹혔는데 울버햄튼과의 경기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루카스 모우라나 베르베인이 전진 드리블이 잘 안 되면서 손흥민과 간격이 벌어졌고,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손흥민이 고립되는 현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플랜 A인데 그렇게 3톱을 갖다 놓고 빠르게 치는 게,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막히면 누군가가 이 수비를,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끌어내서 빠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뒷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해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리케인이 낚시 역할을 하면 다른 선수가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경기에서 역시 또 보여줘서 저는 토트넘이 이러면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해리케인은 사실 카운터에 적합한 선수라기보다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9.5번에 좀 더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공격이 필요할 때는 손흥민을 전면에, 혹은 조금 다른 어떤 상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해낸다면 해리케인을, 혹은 두 선수를 동시에 톱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원톱, 투톱, 쓰리톱 다 쓸 수 있는 카드가 해리케인이 오면서 다양화지기 때문에 요것은 해리케인의 효과다. 토트넘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실제 이번에 해리케인의 이런 다양한 역할, 한 경기에서 톱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보다 슈팅을 3배나 더 때렸어요. 토트넘이 18개의 슈팅을 때렸고 상대가 6개밖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힘이 되겠죠. 손흥민 선수 혼자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계속 같은 패턴이 되면 발빠른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원톱 지역에서 뒷공간을 빠르게 치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 상대가 뒷공간을 안 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누군가 필요한데 그게 해리케인이 될 수 있다. 사실 뭐 손케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잔류를 확정지으면서 케인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결합한다면 이것은 손흥민에게나 토트넘 공격에게나 전체로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원톱, 투톱, 쓰리톱 다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될 선수는 누구냐? 힐입니다. 힐도 전 똑같은 논리로 토트넘에게나 손흥민에게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경기는 힐이 좀 독특했는데, 그 4-3-3을 쓸 때 아까 했던 3톱 그 바로 아래에서 미드필더 토트넘이 역삼각형 형태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을 오늘은 약간 윙크스를 좀, 오늘은 윙크스 괜찮았어요. 네, 오늘만큼은 윙크스를 조금 약간 홀딩 쪽으로, 왜냐하면 호이베르를 벤치에서 출발시켰기 때문에 했고, 그 위쪽으로 약간 올린 게 힐 그리고 로셀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위치로 힐이 뛰었는데 여기서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도 약간 메잘라처럼 움직이긴 했어요. 중앙과 왼쪽 측면을 이렇게 돌아가는 메잘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왼발을 잘 쓰고 1대1의 탈압박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일단 감이 상당히 좋아요. 리듬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이제 약간 휴지컬이죠. 휴지처럼 나풀나풀 되는,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템포, 강한 몸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체격과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왜 라리가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재능들, 패들이라든지 안수파티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와 정말 손꼽히는 젊은 재능이야 라고 했는지를 갖고 있는 그런 끼들이 있어요. 딱 에너지들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보면 거기서 딱딱 탈압박 해가지고 딱딱 찔러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힐을 이렇게 2선에 쓸 수도 있겠구나. 왜 2선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은돈벨라가 지금 사실상 거의 팀의 전력에서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누 감독은 주전력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알리에게만 계속 맡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힐을 가운데서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킹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손흥민과의 공존도 가능하잖아요.
허리 쪽에 부족한 토트넘의 플레이메이킹도 좋은데다가 힐을 이렇게 세우면 굳이 손흥민 선수와의 경쟁 체제나 로테이션 체제가 아니라 공존이 가능해요. 그러면 손흥민과 케인이 막 빠져들어가고 빠르게 뒷공간 팔 때 이렇게 딱딱 찔러줄 수 있는, 혹은 돌파에 들어가서 같이 원투를 칠 수 있는 힐이 올라올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또 옵션이 될 수 있다. 또 그러면서도 힐이 후반전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교체되고 선수들이 바뀌니까 다시 원래 또 제가 쓸 수 있는 왼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날개로. 두 가지 오늘 포지션을 썼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제대로 안착을 할 수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 쉬어야 되거나 로테이션을 돌릴 때는 또 충분히 여기서 안배를 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에게나 손흥민 선수에게나 힐이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래서 풋볼 런던도 충분한 어떤 이 토트넘에서의 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 포텐을 터트려줬다라고 하면서 7점을 오늘 딱 줬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야 될 선수는 누구냐, 이제 로메로, 저 센터백. 근데 로메로는 확실히 퍼포먼스가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인데 앞쪽으로 딱딱 올라가서 막 쓸어주고 잘라주고 막 이뤄주는 게 있잖아요. 커팅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나가서 탁탁 잘라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풋볼 런던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강한 런닝, 공을 끌어내는 플레이,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7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눈에도 띄고 야,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다, 이런 거 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약간의 고민은 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전진해서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약간 사실 그래서 카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그 로메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만약에 이게 포백이에요. 포백이면 센터백이 2명이기 때문에 2명 중에 로메로가 올라가 버리면 센터백 중에 한 명만 뒤에 남잖아요. 이건 불안해. 한 명만 센터백이 있으면 상대가 들어올 때 그러면 여기가 1대1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메로는 3명, 3백에서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거든요. 로메로가 올라가더라도 2명의 센터백이 뒤를 지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토트넘은 누누 감독이 프리시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울버햄튼 시절의 백3보다는 백4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센터백이 2명 체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나 이 경기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 계속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수비를 한다면 뒤에 남는 선수가 오늘처럼 다이어거나 혹은 산체스여야 하는데, 이걸 갖고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약간 커맨더 형처럼 안정감 있게 뒤에서 딱딱 뒤를 받쳐주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남은 이적 시장 동안 근데 센터백 얘기가 최근에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런지, 아니면 누누 감독이 이런 어떤 상대과 상황에 따라서는 백3 전술로 하면서 로메로를 활용을 할지, 요거는 요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골키퍼 골리니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지난번도 그랬고 유로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좀 지켰는데, 뭐 일단 풋볼 런던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수비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러면서 평범하게 6점 정도 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좀 더 간결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다. 약간 가끔씩 멋을 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양발을 써가지고 이렇게 앞을 해주니까 상대가 좀 약해서 그런지 오히려 오늘 더 약간 볼을 끌거나 자기가 뭔가 드리블 해가지고 골키퍼인데 이런 약간 좀 겉멋?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좀 더 이럴 때 간결하게 위험한 플레이를 최소화시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골리는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만 좀 더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어티는 오늘 오른쪽 풀백 나왔는데, 여기 탄강가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도어티가 나왔는데, 상대가 약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많긴 했는데 크로스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크로스가 부정확한지 좀 안타깝네요. 네. 내일 저녁에 이제 그 토트넘이 이기고 본선 조별리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저녁 8시 반인가? 유로파 컨퍼런스는 이제 주춤 있습니다. 이때 토트넘이 상대가 또 결정될 거고요. 주말에 더 중요하죠. 지금 2연승을 토트넘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와포드와 경기 때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힐이나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조합이 어떤 플레이를 가져갈지, 그 사이에 누가 영입되려나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